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1일 신박사의 다음 주를 준비하는 이제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씨 참 좋은데요. 주말에 나들이 많이 다녀오셨나요?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좀 증가를 하면서 조금 뭐랄까요, 부자연스러운 어떤 휴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날씨는 굉장히 좀 맑았던 것 같고, 또 이제 주말에 미국 시장이 또 금요일 날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주는 그런 강한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여줬고, 또 주말에 이제 극적으로 지금 제목에서도 보시듯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배터리 합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지난 금요일까지도 이 배터리 합의가 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주식은 큰 물결을 보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합의가 됐어요. 예. LG와 이제 SK는 결국 이제 총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뭐 미국 기업이든 이런 데는 이제 보통 최대 주주가 대체적으로 뭐 테슬라 이런 것들 빼고는 뭐 블랙록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에요. 펀드 회사들이나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총수 개념이라든지 오너 개념이 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합의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LG 그룹과 SK 그룹 간의 어떤 총수 간의 합의로 한 방에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계속 날을 세우고 그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뭐 정부 딴에 이제 정세균 총리가 중재를 해도 안 되고, 미국에서도 이제 여러 어떤 중재를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이 마감 시한을 이제 하루 앞두고서 극적인 합의가 됐고요. 아주 베스트한 어떤 그 합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추가 쟁송 안 하고, 또 이제 모든 배터리 관련된 소송 취하하고, 일단 2조 원이라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1조 원은 현금, 1조 원은 이제 로열티 개념으로 이렇게 합의를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모든 게 이제 해소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SK가 2조 원을 내야 되니까 이게 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하는데, 사실 이제 불확실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확정이 돼버리는 게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통념적인 개념보다는 좀 다르죠. 그래서 불확실한 면이 소멸됐다는 측면으로 이제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LG 입장에서도 이제 이 수천억에 달하는 소송 비용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이번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LG가 이제 영업 침해 그쪽 소송에서는 완벽하게 이제 이기는 건데, 그러면 이제 SK가 또 항소를 하고, 또 뭐 특허권 침해 이런 것들은 또 계속 또 흘러가고 하니까 엄청난 소송 비용이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싹 이제 사라진 거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에게 이제 다 좋은 상황이고, 더 좋은 상황이라면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에 연결된 미국의 이 배터리 공장 그 밸류 체인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모멘텀을 강하게 좀 받으면서 좋은 어떤 내용 이제 흐름이 될 것 같고요. 배터리는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노이즈보다는 이제 큰 물결에 동행을 해야 된다. 지금 여전히 이제 배터리는 엄청난 쇼티지입니다. 왜 테슬라하고 폭스바겐이 이제 그렇게 막 배터리 데이를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할 것이다는 발표를 하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수년 동안 쇼티지예요. 공급자 우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분간 한 3, 4년 동안 사실 이 배터리 회사에 대해서 이런 논란, 이런 것들은 노이즈지, 실적의 방향이라든지 이 기업들의 어떤 성장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 발표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그 부분을 보고 이제 이렇게 좀 강한 어떤 어조로 배터리 주식을 이번 조정에서 저가 매수 기회일 것이라는 얘기를 드린 건데요.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이 본격 성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신차들이 이제 올해부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올해 내년 계속 모멘텀이 엄청난 기종의 수십 종의 이제 전기차 신차들이 미국 시장에 이제 출시가 돼요. 그거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많은 그 미국의 이제 정책 기조 자체가 리쇼어링, 그러니까 자국 안에 공장 만들어라, 가져와라, 다른 데 있는 것들. 그래서 뭐 파운드리 이제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배터리도 다 이제 와서 여기다 공장 만들고 해라. 그래야지
보조금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거든요, 향후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주목을 해야 되고, 이번 SK와 LG의 합의는 엄청난 K배터리의 호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 지수 경신을 하면서 이거는 뭐 국내 시장도 이제 같이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 될 거고요. 다음 주는 제가 볼 때는 국내 증시도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반도체가 움직이면 제가 볼 때는 신고가를 내주는 이제 굉장히 확률 높은 주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닝 시즌이 본격 이제 열리죠. 이번 주는 삼성전자, LG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실적을 내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어닝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어닝 시즌에 그런 부분에서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또 한국 증시에서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기사 내용 이제 체크를 해볼 텐데요. 그 SK가 LG에 2조 원을 지급한다. 배터리 소송전을 합의했다. 그래서 2년간 치열하게 맞붙었던 이 배터리 소송전에서 극적인 합의를 했고요. 두 기업 모두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하면서 SK가 LG에 2조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정말 뭐 어떤 언론에서도 그리고 어떤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예상을 못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번 합의는 이제 SK 배터리의 10년 수익금지 조치를 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결정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 내일 뭐 정오라고 하죠. 그 직전에 이제 나오게 된 건데요. 이번 합의에 따라서 SK와 LG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 등에서 진행 중인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두 회사 간에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SK는 현금 1억 원과 로열티, 이제 기술 사용료로 이제 1조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의 중재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요. 한국 정부가 이제 중재해서 안 됐죠, 사실. 근데 미국 정부의 중재는 어쨌든 두 기업 모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거고, 미국 시장이 이제 본격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할 건데 여기에 있어서 두 기업이 좀 이런 문제가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면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좋을 건 하나도 없죠. 미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뭐 경쟁사, 뭐 중국이나 일본 경쟁사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 정부는 좋을 리가 없어요. 자국의 어떤 이해를 이제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런 어떤 ITC의 어떤 결정,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굉장히 좀 뭐랄까 합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좀 내비치지 않았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 이제 바이든 정부 중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전기차 시장 육성을 공언해온 바이든 정부로선 자국 내에서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동시에 SK의 조지아 공장을 통해서 일자리로 창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뭐 LG도 분명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미국 정부가 중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합의의 어떤 키를 LG가 좀 쥐고 있는 거였잖아, 사실은. 왜냐면 이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 정부의 중재를 이렇게 거부하는 것도 향후 미국 시장에서 LG가 배터리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좋을 건 없을 거라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매우 좋은 소식이 나왔고, 이제 SK 이제 조지아 공장, 여기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폭스바겐 입장에서도 그렇고, 포드 입장에서도 앞으로 뭐, 배터리 수급에 이제 문제는 없을 거고요. 폭스바겐이 굉장히 난리 쳤었죠. 2년이 뭐냐, 4년 정도는 받아야 된다 했는데, 그거 상관없이 됐고, 어쨌든, 지금 폭스바겐도 미국 시장에 이제 출시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폭스바겐의 이제 출시, 미국 시장에 이제 전기차 출시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SK 이노베이션에 굉장히 호재가 될 것이고, SK 이노베이션의 밸류 체인의 소재단의 어떤 기업들도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라고 평가를 했다. 왜냐면 뭐 SK 조지아 공장이 돌아가면 일자리 창출되고 자국이 이제 그 전기차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배터리 수급이 되면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LG가 또 어마어마한 또 미국에 대한 투자를 또 얼마 전에 발표했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조금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양쪽에서 모두 없는 그런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최근 폴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위기감도 상당히 커졌었는데요. 그럼 위기감을 어느 정도는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K배터리의 이제 어떤 호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해외에서 벌인 대형 소송전일 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만큼 세계 이목을 끌었던 그런 어떤 소송전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2019년 4월부터 진행된 모든 소송조차 마무리됐고요.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 동안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 모두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며,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이제 폭스바겐, 포드를 포함한 주요 고객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SK의 조지아 공장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돼 양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공존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대규모 배터리 공급 확대 및 전기차 확산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이제 SK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도 밝혔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엇보다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앞둔 포드와 이제 폭스바겐 등 고객사들의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에 적극 부응해서 앞으로 더 큰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배터리 사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호재 모멘텀이 발생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한 주를 좀 준비하는 자료를 이제 준비하는 이 시간, 매우 희망적인 어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요. 사실 이건 두 기업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적으로도 이제 매우 좋은 소식이죠. 사실 지금 한중 1위 전 세계 배터리, 이제 단순히 자동차 부품이 아닌 에너지 어떤 패러다임, 향후 이제 주도할 전기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요거를 이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했던 합의였는데요. 어쨌든 한국 전체적으로도 매우 좋은 소식이 나온 거고요. K 배터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정말 일관되게 작년부터 이번부터 뭐 폭스바겐 악재 터지고 이런 소송전이 터졌을 때도 믿음과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계속 스터디를 하고 좋은 방향, 큰 물결에 대해서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이 나와서 다행인 것 같고요. 항상 이제 고성장하는 어떤 산업들, 뭐 테슬라도 이제 2019년도 뭐 망한다 뭐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노이즈에 흔들리지 말고요. 큰 물결에 동참하고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주식에서 주식 투자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그런 길이고요. 그리고 보다 더 주식 투자가 이제 편안하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그렇게 이제 수익을 내면서 장기전으로 마라톤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뭐 정말 뭐 노이즈나 뭐 그런 뉴스에 막 휘둘리고 이게 아니라 큰 물결, 이 시장 전체적인 어떤 큰 물결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게 주식의 역사에서 진리에 가까운 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증명해주고 또 계속 그렇게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좋은 교훈을 준 사례가 아닐까 싶고요. 결국 이제 이게 합의될지 안 될지는 뭐 알 수 없는 거지만, 결국은 이 배터리 사업 자체의 어떤 방향은 뭐 확고하게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 발표된 것도 좀 보도록 할게요. 미국 언론에서 지금 LG와 SK 배터리가 분쟁 막판에 합의가 됐다 해서 SK의 조지아주 공장 완공이 가능하다. 결국 조지아 공장이 돌아가는지 여부가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게 뭐 일자리 걸려 있고 또 이제 자국 내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개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배터리의 수급에 또 중요한 키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쨌든 이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뭐 ITC에서 이렇게 뭐 결과 나온 것들은 뭐 아예 없던 일로 되는 거죠. 예, ITC 결정 자체가 없던 일이 됐다. 예, SK가 10년간 미국에서 배터리 이제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어떤 그게 전혀 무효가 돼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SK이노베이션은 26억 달러 규모 공장 건설을 이제 3조 넘는 규모의 공장 건설을 완료할 수 있게 됐으며 연말까지 1000명을 이제 고용할 것이다. 2024년까지 2600명의 직원이 포드와 폭스바겐의 전기차 30여만 대를 위한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것이다. 이번 합의가 ITC 결정은 물론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양측의 모든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둔 승리라고 평가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내 전기차 부품 공급망을 건설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하는데요. 양측의 분쟁 해결은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과 이제 미국 정부의 행정부가 모두 이제 합의를 이루기를 촉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막판에 이렇게 좀 된 것 같고요. LG와 이제 SK 이런 극적인 배터리 합의는 합의 직전에는 최태원, 구강모 이렇게 두 그룹의 이제 총수가 만났다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네요. 박용만 이제 대한상공회죠. 예, 상공회 회장을 지낸 이제 박용만 이제 회장이 이제 중재로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이제 이렇게 좀 나왔네요. 어쨌든 이 두 그룹의 이제 총수는 한국과 미국의 정부의 어떤 뭐 의견에 사실상 반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 거라 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내용, 두 그룹의 소송전이 한미 양국의 첨단 기술 공급망, 이 전기차는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섹터 그런 사업보다는 정말 국가의 어떤 기간 산업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배터리가 앞으로 에너지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자동차에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향후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했던 UAM이라든지 이게 나중에는 뭐 정말 비행체 이런 것들로 뭐 드론 비행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확장이 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많은 어떤 그 특수 목적 차량들, 비클들 이런 걸로 이제 연결되면서 뭐 로봇으로도 이제 로봇이 나중에 뭐 당연히 배터리로 하겠지. 그걸 뭐 석유 넣고 이렇게 돌리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서 이제 첨단 기술의 어떤 에너지원으로서 배터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첨단 기술의 어떤 공급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이렇게 발생된다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럽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두 그룹의 총수가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총수들이 직접 만나 담판을 지었다. 그래서 재계한 인사는 두 총수의 회동과 맞물려서 한미 안보실장 양자협회, 이거 무섭죠? 양자협회에서 미국 정부가 배터리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을 표하는 등 양국 정부에서 우려가 나오면서 실무선에서 협의가 빠르게 진전이 됐다며 지난 10일 합의안을 최종 작성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 만료를 앞두고 합의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래서 결국 정부의 어떤 무언의 압박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이 좀 이렇게 좀 나온 것 같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그 반도체 쪽으로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라도 이제 이거 뭐 자국에 공장 만들어 가지고 이게 파운드리 막 공장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막 인텔한테 자금 지원해줘 가지고 공장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반도체 등의 어떤
첨단 기술 공급망 취약점을 국가 안보 차원으로 보고 이를 보완하는 이런 긴급 행정명령 이런 거에 이제 서명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도 향후 공급 부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마 정부에 큰 이제 입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 입장에서도 지금 보면 이 배터리 산업은 어떻게 보면 향후 한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성장 어떤 동력 그런 산업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떤 LG와 SK가 소송전에 막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뭐랄까요 중국이 막 점유율을 더 치고 날라오고 또 유럽 같은 경우도 한국과 중국의 배터리 의존도가 높다는데 위기감을 갖고 산업 육성 정책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서 뭐 폭스바겐 BMW가 같이 출자한 스웨덴의 어떤 스타트업인 노스볼트하고 같이 양산을 막 할 계획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입장에서도 이 국가 이제 성장 동력 산업에 있어서 두 기업이 그렇게 싸우면 다른 데서 이렇게 치고 달리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 압박을 좀 줬겠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이제 압박이 아마 작용돼서 이런 어떤 결과와 합의가 좀 이루어진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이제 총수들의 결단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였던 거죠. 이번 합의가 K배터리 동맹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관계자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증권의 이제 하반기 산업 전망에서 괜찮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좀 체크해 드릴게요. 과거부터 2차 전지는 기대와 우려가 반복되는 주가 변동성이 큰 업종이었다. 단기적으로 현재는 2020년 시작된 가파른 주가 상승 이후 조정 국면에 지짐한 걸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한국 2차 전지 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현재 뭐 테슬라도 뭐 CATL도 다 조정 구간이에요. 등 밸류체인 내 주요 업체들이 모두 주가의 조정 국면을 경험하고 있다. 주가에 선반영하였던 기대감을 확인하는 시기라는 뜻이다. 향후 이제 선반영했던 그런 기대감을 이제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전기차 판매량 뭐 이런 것들로 확인하는 시기다. 요 얘기예요. 향후 높은 시장 성장성과 2차 전지 업체들의 양호한 실적이 확인되면서 주가는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딱 맞아요. 현재 우려 요인들 역시 단기적인 노이즈에 그칠 가능성이 크겠다. 아직 침투율이 4에서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기차 이런 시장의 성장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성장 초기 국면에서 노이즈는 불가피하다. 최근의 이슈도 큰 틀에서는 본격적인 성장 국면으로의 진입 과정에서 나타난 주도권 싸움으로 해석이 된다. 이 얘기 좀 많이 들었었죠. 테슬라나 폭스바겐 자기들이 그 배터리 수급에 주도권을 주려고 지금 쇼티지라 가지고 배터리 업체들이 우위인데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 끌려가지 않기 위한 어떤 차 가격이 뭐 40~50%가 배터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 우려 요인이 부각되면 2차전지 업종의 주가는 조정을 받았다. 2020년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그리고 LG화학의 그 물적 분할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조정 받았잖아요. 우리가 또 목도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근데 그게 다 노이즈일 수밖에 없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업체들의 이제 합산 시총이 뭐 이렇게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LG화학이 이제 물적 분할 발표했을 때 이런 식으로 노이즈에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튀어오르다가 지금 뭐 폭스바겐 파워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이제 이런 구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주구장창 뭐 이렇게 뭐 직선화돼 가지고 선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이제 이런 어떤 원리에 의거해서 올라간다는 걸 이해하시면 지금과는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대신증권 리포트인데요. SK이노베이션 목표 주가 6개월 목표 주가 38만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로도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지금 시총에는 배터리 사업부의 가치가 거의 반영되질 않고 있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번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가지고
이 과도한 어떤 저평가를 좀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30만원 트레이드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업부별로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산출을 했는데, 정유화학 부분을 20조, 배터리 쪽을 19조, 분리막 쪽, 요 이제 좀 이따 이제 상장시키죠. 4.6조, 순차입금 11조 해서 23년 예상 기준 목표 퍼 37배로 38만원의 주가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배터리 소송 관련 불확실성으로 현저한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배터리 사업 가치는 주가에 이제 시총에 반영된 수준이 한 2, 3조 수준밖에 반영되지 않는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LG나 삼성 S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배터리 부분의 사업 부분에 대한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이런 소송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SK이노베이션, SK그룹의 배터리로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의지는 강력하기 때문에 뭐 이걸 유럽이나 중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좀 돌리면서 그쪽에서 더 공격적인 점유율을 끌고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없어서 이제 못 파는 어떤 그런 배터리의 어떤 쇼티지 상당 기간의 구간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SK이노베이션의 투자 전략을 저는 이 소송 여하에 따라서 바꿀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변동성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방향성,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올해 이제 1조 원, 내년 1.7조 원으로 급증할 걸로 전망되고요. 정유 사업도 이제 개선이 되죠. 이제 사실 코로나 이제 벗어나는, 충격에서 벗어나는 그런 회복 흐름 속에서 정유 화학 사업의 실적도 경기 회복과 같이 대폭 개선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지금은 과도하게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는 이제 PER 수준 한 43배 정도, 내년에 한 20배 수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도한 저 밸류를 받고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관점을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주가를 보더라도 최근에 바닥은 좀 다졌다고 보여져요. 최악의 막 좋은 소식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저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특허권 침해 소송은 이제 승소한 부분이 또 작용하면서 튀어올랐고, 조금 소강 국면에다가 이제 요 합의 소식으로 뭐 요거 떨어진 게 그 부분 때문이니까 이거를 회복하려는 어떤 시세의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성장 업종의 종목들은 우선주도 괜찮은 투자 대안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비슷한 어떤 궤적을 우선주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이 이렇게 좀 있었지만 상방으로 다시 턴을 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모멘텀이 또 나왔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두 회사 간의 어떤 뭐 부분 때문에 같이 그 디스카운트를 받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상대적으로 덜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세 개 업체가 배터리는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니까요. 뭐 수급 자체가 같이 박스로 묶어가지고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수급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또 좋은 훈풍을 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에 관련된 소식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차 그룹도요, 지금 미국 공장을 증설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00만원, 뭐 10,000불 이렇게 좀 보조금을 확대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보조금 지급 대상 자체가 미국 현지 생산된 차량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당연해요, 이거는. 뭐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도 미국의 전기차 생산 증설 공장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이런 증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폭스바겐과 이제 포드가 그 SK로부터 이제 배터리 받아가지고 신차들을 내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전기차도 선점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이 빠른 의사결정을 좀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상당히 좀 가능성이, 미국 공장 증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돼요.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그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차도 굉장히 잘 팔리는데요. SUV 버전하고 제너시스 계열이 굉장히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 트랜시스라는 변속기 시트 이쪽에 이제 사업부 자체가 공장 증설을 이제 하는 것 같고요. 2021년 말 100% 가동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호조를 띄고 있다. 3월 현대차, 기아차 이제 미국 생산도 뭐 엄청나게 지금 뭐 픽업 트럭부터 해서 투싼, 하여튼 산타페, 텔룰라이드, 뭐 소렌토 이런 것들 판매 증가가 엄청나게 지금 나오는 것 같네요. 어쨌든 미국도 지금 소비가 굉장히 좀 거세지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 수요도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수요가 호조가 좀 지속될 걸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월 사상 최대치 지금 판매를 좀 기록하고 있는 거. 야, 이건 뭐 현대차는 7.8만 대로 117% YOY로 증가한 판매량, 기아도 46% YOY로 판매가 증가를 했네요. 확실하게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면서 미국 자동차 수요는 22년까지 호조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미국 전기차 육성 정책입니다. 1740억 달러 투자로 200조 가까이 되네요. 요걸로 중국보다 더 큰 시장으로 육성이 목표다. 어마어마한 보조금이 나올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조금. 뭐 가장 큰 거는 전기차 살 때 이제 주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죠. 충전소도 50만 곳 건설, 뭐 전기 스쿨버스, 탄소 배출 제로의 대중교통 개발에 뭐 30조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거. 그래서 어마어마한 보조금 정책에 의해서 전기차 시장이 본격 개화하는 2021년일 거고요. 국내 현대 기아차 그룹,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또 삼성 SDI까지 거기 공장 증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쪽 전기차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은 올해 이제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미국에서 뭘 한다, 뭐 공장 만든다, 뭘 한다 하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 현대차, 기아차, 미국 전기차 생산기지 필요하다. 현대차, 기아차의 미국 판매에서 SUV 비중이 65%를,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의 10대 중에 뭐 한 6, 7대가 지금 SUV라는 거잖아요. 연비 규제 강화 시 전기차 판매 증가로 대응을 해야 되죠. 이런 부분이 중국 판매가 이제 부진한 상황에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만약에 현대 기아차가 이제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 그러면 글로벌 전기차 탑3 목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대 기아차가 아마 상당히 빠른 결정을 해야 될 지금 구간에 들어왔고, 미국 공장 건설이죠. 전기차 공장. 그런 판단에 대한 어떤 조금 딜레이가 발생한다든지 늦어지게 되면 글로벌 전기차의 어떤 선두권의 입지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현대 기아차가 조만간 미국의 전기차 생산 공장의 증설을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내용인데요. 하나금융투자인 위클리 보고서 좀 나왔는데, 칩은 부족하고 실적과 지표는 좋고 해서 반도체 뭐 이번 주도 좋았고 다음 주도 이제 좋을 걸로 좀 예상한다는 내용 같고요. 어쨌든 코스피가 0.6% 이번 주 올랐고, 반도체는 이제 0.9%로 더 올랐죠, 지수보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반도체 ETF도 1.6% 상승, 대만 반도체 쪽도 1.4% 상승. 근데 중국 반도체는 되려 더 빠졌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은 사실 지금 미국 정부가 이제 반도체 제조 설비단 반도체 생산 공장에 대한 리쇼어링, 그러니까 자국에 이제 공장을 만드는 그런 어떤 정책을 피는데, 거기에서 중국 공장을 들여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대만이나 한국 반도체 업체들과 논의를 해서 지원을 해줘서 TSMC나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 거는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중국 반도체 기업은 소외될 수 있다는 점으로 추정이 된다. 해서 어쨌든 지금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증설을 이제 할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비주가 상당 기간은 또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뭐 한비반도체라든지 유니셈, 뭐 PSK 뭐 이런 기업들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즈 이 기업도 뭐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니지만 이 증설 경쟁에 동참할 걸로 보면서 장비 기업들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IPO도 좀 추진을 한다는 뉴스가 보도됐네요. 글로벌 파운드리가 20조 넘는 규모의 어떤 가치로 상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반도체는 지금 상당 기간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적인 어떤 업종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삼성자, 하이닉스는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안 간다는 이유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렇게 좀 보고 또 이제 기사 하나 좀 볼게요. 시젠이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을 적극 검토한다. 지금 뭐 배당도 분기 배당 지금 2분기부터 고려를 한다고 하고요. 또 M&A 전문 임원을 뽑아서 아마 이제 뭔가 좀 이제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어떤 사업 부문을 뭐 새롭게 시작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새로운 내용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뭐 결국은 지금 현재 뭐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실적으로 치면 뭐 퍼가 막 6배, 7배 이런데 향후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 커진 캐파를 유지 혹은 더 이제 성장이란 프레임을 붙일 수 있는가, 구조적인 성장으로 붙일 수 있는가를 아마 발표하게 될 건데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이전 상장 적극 검토하는 요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날 미국 시장도 잠깐 좀 점검해 드리죠. 나스닥 증시가 0.5% 상승하면서 지금 5일선 타고 계속 상승하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거의 왔고요. 뭐 주요 기술주들 대체적으로 강했습니다. 애플이 2%, 아마존닷컴이 2%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도 1% 상승, 구글 알파벳 쪽도 거의 한 1% 상승을 해줬고요. 지금 뭐 엄청난 뭐랄까 신고가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지수 당연히 0.7%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 다우지수도 0.89%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금 안정화되는 흐름이죠. 그래서 시장이 좀 금리 변동에 좀 적응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상당한 어떤 지금 시장의 강세 흐름을 이어가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보니까 이제 한 기사가 좀 눈에 띄던데요. 초강력 성장 시대다. 증시 30에서 40%더 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증시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랠리를 펼칠 것이다 해서 이제 교수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연준의 정책 변경으로 증시가 20% 하락하기 전까진 지금 뭐 계속 뭐 저금리 기조라든지 뭐 이런 유동성 기조를 좀 이어갈 거라고 보니까 시장은 30-40% 더 오를 수 있다. 지금은 뭐 야구로 빗든 것 같은데 9회가 아니라 호황 속에서 3회 정도에 가깝다. 그래서 그만큼 오를 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이제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게 굉장히 핵심이죠, 당연히. 근데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10%에 달하는 등 올해 성장률이 6.5%를 넘을 걸로 지금 전망을 하면서 초강력 성장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소비 지출, 뭐 카드 지출 이런 것들이 뭐 전년 동기 대비 67% 급증했다는 그런 보도들,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경제 재개장 움직임에 따른 결과다. 그래서 일자리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회복 중이라는 부분들, 올 봄에 백신을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백신이 배포되면 고용 상황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유일하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뭐 당연히 막대한 유동성, 경제가 이제 회복되고 좋아지고 그런 가운데 당연히 발생하는 물가 상승, 불가피한 물가 상승인데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향후
좀 긴축이라든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거고, 야, 이거 경기 회복되는 거 이제 시작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히 이제 경기 회복에 이제 어떤 뭐 재화에 대한 수요라든지 소비가 이제 늘어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하는 거고, 이제 국제금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지 않느냐. 그런 그 각도로 보면, 야, 그러면 이제 경제 회생하는 어떤 초입 국면에서 강력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어떤 각도로 보는지에 따른 문제고요. 저는 요 각도로 보니까 아직은 요거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바라보는 각도의 차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증시를 이제 밀어 올리는 그런 모멘텀, 그리고 이제 주가 촉매제는 결국 어닝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동성 장세를 넘어서 조정을 받다가 이제 뭐 금리나 물가 막 이런 거 올라가는 것 때문에 조정을 이제 한 3, 4개월 받다가 이제 실적 이렇게 좋아지는데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제 이제 경기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하구나 해서 주식 올라가는 거에서 이제 용인하고 이제 그런 어떤 안심하는 자금이 확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 5팔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낼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 2분기, 3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올리면서 주가의 어떤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서 지수 신고가는 90몇 % 확률에서 100%로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예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주말에 이제 증시 쪽에서도 좋은 어떤 이런 소식이 나왔고, 미국 시장이 또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결국은 뭐 아시아권 한국 증시에도 훈풍을 좀 밀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말 그래도 다음 주를 기다리고 싶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희망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보게 된 것 같고요. 오늘 썸네일도 조금은 화려하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 시장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야, 그 지수가 뭐 역사적 신고가를 내는 흐름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감격스러운 것 같고요. 그런 구간을 기대하고 있는 것 자체도 여러분과 함께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되는 그런 주식들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또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박사 또 다음 주에 현명한 내용을 가지고서 꿈의 주식 동행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신박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